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제3목록 중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험 해약환급금이죠. 파산 신청 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유무에 불과하고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14종 안내문에도 나오죠. 해지, 유지, 실효까지 다 내라. 그쵸? 해약환급금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통상 채무자에게 이게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이 개인 파산에선 환가가 거의 1입니다. 그 정도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변경도 아주 많고요. 요즘은 거의 변경됐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를 딱 봐서 채무자가 뭐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 아직 유지하고 있다. 채무자 거라고 봐야죠. 통상 채무자에게 생존자 보험가입 증명서를 먼저 제출토록 하죠. 그래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뭐 자동차 보험 등을 제외하고 운전자 보험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의미 있을 때는 이제 합쳐지면 또 500, 600 넘을 때는 의미가 있죠. 통상 이제 그 생명보험 회사의 해약환급 증명서가 이제 금액이 많죠. 한편 생명보험 등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거를 담보로 보험자에 대하여 해약환급 범위 내에서 대출을 청구할 수 있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보험자는 후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부터 위 대출한 금액과 이자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약관대출이라고 하죠. 혹은 보험증권대출, 보험계약대출. 이러한 약관대출은 약관상의 의무이행으로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성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이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급금 미리 주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 목록에 보험회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대출만 이제 기재하죠. 또한 약관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한편 보험증권 사본만으로는 약관대출금 공제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보험증권 사본만으로. 그래서 해약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증명서, 채무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해약환급금 증명서, 이 회사별로 조금씩 모양이 다 틀리죠. 삼성생명, 교보생명, 빅3가 어디죠? 삼성, 교보, 지금은 이제 대한생명이 아니라 하나생명이죠. 한화, 프로야구 한화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화. 여기가 빅3고,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로서는 AI생명, 뭐 오렌지생명, 지금은 신한라이프로 바뀌었다고, 신한생명, 그 다음에 이제 하나생명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생명, 그 다음에 뭐 메트라이프, 외국계 회사에서 메트라이프 생명, 독일 계통인가요? 독일은 프루덴셜인가?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있죠. 외국계는 3사가 AI 생명,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이게 이제 빅3죠. 국내에서는 삼성, 한화, 교보. 그렇죠? 그래서 해약환급금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1년이죠. 가입할 때. 여기가 10년. 여기가 20년. 30년. 그래서 30년 할 때는 해약환급금이, 이게 면적이 해약환급금이죠. 근데 20년 때는 해약환급금이 요만큼이죠. 10년일 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2000년도에 가입을 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2010년도에 이제 아들이 한 22살 정도 될 때 변경을 합니다. 요때는 이제 채무자가 넣죠. 요때 해약환급금은 얼마 안 돼요. 진짜 전체 30년 기준으로 한 20-30%도 안 됩니다. 한 20년 넣어도 한 절반도 안 될 거예요. 한 30년 넣으면 이제
거의 다 이제 100, 한 7, 80%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해약환급금을 변경하더라도 관제인과 잘 하면은, 예를 들어서 딱 절반일 때 절반을 환가를 안 하죠. 절반보다 좀 못 미쳐서 환가를 합니다. 이걸 보험회사가 안 알려주죠. 정확하게 2010년에 변경할 때 이 사람의 해약환급금은 얼마입니까? 잘, 뭐 걔네도 계산 안 해줘요. 귀찮아서 그런지. 다만 이제 통상 이런 그래프를 염두에 두고, 그쵸? 염두에 두고 보험 그 관제인하고 해약환급금을 이제 협상할 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제인들도 이걸 감안해서 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저 파산 신청 직전에 다른 가족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나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자녀나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자녀나 배우자의 생존자 보험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받기도 하죠. 그래서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해약환급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150이죠. 150이죠. 범위 내인 경우는 그 해약환급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해약환급금이 제가 이렇게 뭐 다른 관제인도 비슷하겠지만 그 1입니다. 한가. 최기원 교수님, 유명하신 분인데 2002년 판이군요. 김형두 법원 행정처 차장님이시죠. 지금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이제 검수 안박에 대해서 이제 법원 입장 14가지 발표하신 분이죠. 생명보험약관에 보험에 대한 법적 성격. 아마 대법원 판례를 해설해 놓은 걸 거예요. 옛날에. 요거죠, 이거. 전환합의체. 생명보험 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다. 선급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출이라는 용어가 있더라도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한번 약학주 보십시오. 8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받은 채무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채무자는 보험을 자진 해약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런 경우 채무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런 거는 저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그냥 이의신청 이건 그냥 무시하고 설사 보험도 그냥 임의이행으로 유지하고 다른 돈으로 가족이나 아니면 채무자가 좀 모아서 내는 걸로 해서 보험은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이 사람들 남은 게 보험pen이 없죠. 그쵸? 이제 신용대출에 의해서 이게 상계가 가능하냐 이런 거는 이제 아직 학설이 나뉘죠. 신용대출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저는 소송을 한번 했는데 이제 진 적이 있죠. 416조에 의해서 서울중앙법원에다가 소액재판부에다가 했는데 그때 판사님은 416조 417조에 의해서 상계가 가능하다. 신용대출에 의해서. 근데 이제 반대설도 많고요. 이제 해약을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해약을 하지 않으면 상계적상이 발생이 안 돼서 그때는 뭐 상계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통설이죠. 그래서 보험은 뭐 쟁점이 많습니다. 쟁점이 많고 뭐 쟁점이 많다기보다도 한가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 면적이 이제 해약환급금이죠. 요 면적이.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그죠? 저도 2000년도 변호사 하면서 이제 뭐 친구들이 보험 넣으라고 해서 조금씩 넣은 게 벌써 지금 몇 년이죠? 2000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22년째 넣고 있죠. 그쵸? 22년째. 해약금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려울 때는 뭐 해약환급금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외로. 신용대출보다 더 높습니다. 해약환급금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이게 이제 보험 혜택을 줄 때 이게 계약별로 틀린데 5%를 이제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거 플러스 한 3, 4%. 근데 이거는 이제 확정 이율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되게 높았죠. 지금 가입하면 이거 아마 1, 2%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죠. 2000년도에는 나름 고금리 시대였죠. 마이너스 이자가 그 당시에 뭐 8%, 9%, 10% 가까이 했고요. 뭐 은행 이자율이 그 정도 됐죠. 예금 IMF 바로 직후에서 그래서 많이 떨어져. 그때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떨어졌죠. 이자율이 1년에 거의 한 1%씩 떨어져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집 가격도 막 부동산도 폭등을 하고 자산 가격 뭐 땅, 부동산 특히. 그래서 보험은 정리하면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는 보험가입 증명서상 해지, 유지, 실효 된 거 다 띄워오라고 합니다. 관제인이.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내역서를 띄워주는 회사가 있고 안 띄워주는 회사가 있고 모니터에서만 확인하는 회사가 있고 불가능한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런 보통은 띄워줍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제 환가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해약환급금의 어떤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제인하고 환가를 할 때 변경이지만 초창기에 변경했으면 그 변경 당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변경자가 보험료를 지출했음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아들이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는 아들이 냈습니다. 통장에 자동이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한 10년치 낸 부분에 대해서만 환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좋죠. 예, 감사합니다.